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무패 49회차. 이번 회차는 이 유로 예선으로, 이 MH 브레이크인 만큼 유로 예선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카자흐스탄과 핀란드의 경기죠. 먼저 카자흐스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좀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이죠. 그래도 뭐 산마리노 뭐 이런 팀들보다는 나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이 동유럽 국가잖아요. 좀 꽤나 피지컬이 빡빡하고 빡센 그런 팀입니다. 그렇다고 이 공을 잘 차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래도 유망한 자원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이 주요 선수로 이 제네트의 주전 센터백, 이 누랄리 암립이 있고, 모스크바에서 이번 시즌 베시타시로 이적한 빅타요르 자이노티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중추 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이 누랄리 알립 선수 꽤 준수한 수비력, 더군다나 이 빌드업 능력까지 가지고 있죠. 다음은 이제 원정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그 에이스 푸키의 활약이 중요한 상황이죠. 푸키가 나이가 좀 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푸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특히 이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죠. 레버쿠젠의 골리 흐라데츠키를 중심으로 한 이 수비력도 꽤나 준수한 핀란드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유명한 자원들이 또 있다고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번 경기 전력 차이가 꽤 있죠. 큰 이변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경기입니다. 이 경기 카자흐스탄의 패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리투아니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꽤 떨어지는 전력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자국 리그나 비슷한 레벨의 좀 낮은 레벨의 리그에서 뛰고들이 있죠. 유명한 공격형 미드필더 이 기네스티스가 있지만 대표팀에서는 아직 확실히 제 몫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선수가 2004년생으로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벌써 대표팀에서는 주전자리를 꿰차고 있긴 한데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원정팀 몬테네그로입니다. 꽤 굵직한 팀에서 뛰는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에이티 마드리드의 사비치, 라치오의 뭐 아담 마루시크, 레체의 뭐 크로스토비치 같이 이 유럽 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주축 선수들이 너무 높은 연령대죠. 주전 자원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이 많고 30대 선수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전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고 몬테네그로가 나이 많은 선수들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변이 일어나기에는 좀 힘든 그런 경기가 되겠죠. 리투아니아의 패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프랑스, 유럽 최고의 팀이죠. 대표팀 명단을 살펴봤을 때 어디 뭐 구멍이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음바페,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 음바페죠. 음바페 한 명으로도 뭐 설명을 다 할 수가 있는 프랑스인데 이외에도 수비진에 뭐 테오 에르난데스, 뭐 파바르, 살리바, 쿤데, 뭐 코나테, 여기 미드필더 라인에 뭐 카마빈가, 추아메니, 라비오, 공격 라인에 뭐 지루, 덴벨레, 그리즈만까지 전혀 구멍이 보이지 않는 프랑스입니다. 원정팀 아일랜드입니다.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2부에서 뛰더라도 그래도 대부분 주전 자원으로 뛰고 있는 준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주전 자원은 에반 퍼거슨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브라이튼 소속이죠. 이 A매치 휴식기를 앞둔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를 상대하는 아일랜드 이 너무나 어려운 경기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에반 퍼거슨까지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두 팀의 직전 맞대결에서도 프랑스가 승리를 거뒀었죠. 이 경기 프랑스의 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와 그리스의 경기입니다. 네덜란드는 선수단 퀄리티는 매우 뛰어난데 이제 감독이 좀 변수가 될 수가 있죠. 수비진부터 공격 라인까지 매우 좋은 팀입니다. 특히 수비진은 뭐 지금 현존 세계 최고 수준이죠. 단 이 바날 감독 부임 이후 생각보다 팀을 빠르게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네덜란드가 좀 답답한 부분이 득점을 해줄 확실한 골게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데파이가 좀 빠져 있는데 뭐 베어르스트라, 각포 뭐 나름 이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아직 골이 그렇게 확실하게 터지지는 않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말렌과 시머스 이 선수들이 득점에 좀 자신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원정팀 그리스입니다. 리빌딩을 진행 중인 그리스죠. 이 중원은 대부분 고참들로 구성이 됐는데 공격과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리빌딩 기간 동안에 이 경기력은 좀 불안불안했는데 은근히 승점은 꽤나 잘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팀으로 지금 그리스가 보여지는데 이 포에트 감독이 뭐 경기력과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팀으로 좀 변모를 시켜놓은 상황이죠. 지금 이 유로 예선 그룹 내에서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의 승리가 뭐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네덜란드 쪽으로만 기울긴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가 이 뭐
꽤나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포에트 감독 부임 이후에 이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요 경기 아마 그리스가 마음 먹고 수비적으로 내려선다라고 하면은 무승부 변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승무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폴란드와 페루제도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폴란드. 산토스 감독 특유의 답답함이 좀 있죠. 이 수비를 중시하는 감독이고 역습 시에 측면 공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 공격력이 지금 현재 폴란드 이렇게 날카롭지가 못하죠. 원정팀 페루제도입니다. 이 수비력도 문제고 득점력도 문제인 페루제도입니다. 이 6월에 펼쳐졌던 알바니아전에서 좋은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하지 못했고 전력 비슷한 팀들과의 승부에서도 이 패배를 많이 기록하고 있죠. 이 답답한 경기력을 지니긴 했지만 이 폴란드가 전력상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뭐 이변 없이 폴란드의 승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체코와 알바니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체코. 꽤 좋은 경기력과 선수들의 조직력이 좀 돋보이고 있죠. 확실히 수비 조직력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이 골키퍼 파블렌카, 이 브레멘 분데스리가 브레멘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이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골키퍼고 상대에 따라 역습과 점유 모두 가능한 그런 팀이죠. 현재 같은 조에서 만난 팀들보다는 확실히 한 단계 위, 레벨이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팀이죠. 원정팀 알바니아입니다. 이 선수단의 퀄리티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수단이 퀄리티가 꽤나 높고 이 우리 K리그의 광주 소속 아사니도 이 알바니아 대표죠. 이 해외 교포 선수들을 많이 수급해서 대표팀에 차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탈리아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은데 라치오의 휘사이, 그다음에 인테르의 아슬라니 등 꽤 좋은 리그에서 뛰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보유된 알바니아라고 합니다. 두 팀 모두 꽤나 좋은 구성을 갖고 있는 팀들입니다. 조별리그 1, 2위를 다투는 팀들 간의 맞대결이 되겠죠. 우세한 쪽은 체코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체코가 수비가 좋은 만큼 패배하는 경기는 없겠지만 무승부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바니아의 한 방이 위협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체코의 승무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와 헝가리 경기인데 먼저 홈팀 세르비아. 승리를 챙기긴 하지만 이 경기력이 좀 답답한 상황이죠. 좋은 선수들이 많고 거의 매번 승리를 챙기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레벨에 상관없이 굉장히 낮은 XG값, 답답한 공 돌리기 이런 게 좀 단점으로 보여지고 있죠. 공격진에 이 블라우비치나 미트로비치, 요비치 좋은 선수들이 있는 만큼 이 선수들이 그냥 단순히 개인 기량에 의한 득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헝가리입니다. 팀의 에이스 이 소보슬라이 리버풀 소속이죠. 이 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헝가리입니다. 매경기 헝가리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헝가리도 최근 연승으로 팀 분위기도 매우 좋은 상황이죠. 기량 면에서는 세르비아가 조금 더 앞선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보슬라이 폼이 너무 좋다는 점, 세르비아의 경기력이 답답하다는 점이 있어서 이 헝가리가 앞선 부분도 있죠. 이 경기는 이 승패가 갈릴 경기로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와 북아일랜드의 경기죠. 먼저 슬로베니아입니다. 이 시냐의 세슈크 중심으로 강팀 벤마크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슬로베니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원정팀 북아일랜드, 이 카자흐스탄에게도 홈에서 패하면서 최근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운된 팀이죠. 이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큰 매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슬로베니아의 이변 없이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조지아와 스페인입니다. 먼저 홈팀 조지아. 휘비차가 중심을 잡아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전력은 좀 약합니다. 이 K리그 울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바코가 속해 있는 바코가 이 조지아 대표팀으로도 활약을 하긴 했었죠. 전체적으로 좀 아기자기하고 개인 기량들이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유럽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력이 좀 떨어지는 편에 속하고 있죠. 원정팀 스페인입니다. 이 세대 교체 중이지만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금 폼이 굉장히 좋죠. 뭐 전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매치입니다. 이 경기는 뭐 이변 없이 조지아의 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 키프로스와 스코틀랜드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키프로스입니다. A조에서 전력이 가장 약한 팀이에요. 뭐 더 살펴볼 필요도 없겠죠. 원정팀 스코틀랜드입니다. 노르웨이, 스페인 잡아내면서 4연승 굉장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스코틀랜드죠. 최근 폼이 너무 좋은 스코틀랜드입니다. 뭐 이변이 일어나기 힘들 경기죠. 키프로스의 패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이 크로아티아와 라트비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크로아티아. 네이션스 리그에서 결승에 오르는 등 여전히 이 유럽에서 최정상급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크로아티아죠. 원정팀 라트비아는 유로 예선 D조에서 전패 최하위입니다. 이 경기 역시 전력 차이가 너무나 크죠. 이변 없이 크로아티아의 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튀르키예.
강력한 중원을 바탕으로 최근 경기력이 매우 올라와 있는 튀르키예입니다. 반면에 아르메니아, 웰지 원정에서 승리하는 등 아르메니아 역시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죠. 이 튀르키예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좀 앞서 있어서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또 더군다나 이 튀르키예 홈 경기인 만큼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겁니다. 이 튀르키예도 홈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다만 아르메니아도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 만큼 이 경기 무승부 변수도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승무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 슬로바키아와 포르투갈의 경기인데, 먼저 홈팀 슬로바키아, 좋은 피지컬을 중심으로 수비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슬로바키아죠. 원정팀 포르투갈, 이 약팀만 상대하다가 오랜만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난 포르투갈이죠. 전력은 포르투갈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전력상은 훨씬 더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슬로바키아의 수비 전술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슬로바키아의 무패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 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룩셈부르크는 수비와 미드필더진의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굉장히 예상외로 굉장히 단단한 전력에 갖고 있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다만 공격진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고 있죠. 원정팀 아이슬란드는 공격진을 제외하면은 그다지 전력이 좋지 못한 측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번 경기에서 악재가 되겠죠. 룩셈부르크가 확실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전력면으로. 그런데 다만 공격진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경기 무승부 변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룩셈부르크의 승무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 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경기 카자흐스탄의 패, 2번 경기 리투아니아의 패, 3번 경기 프랑스의 승, 4번 경기 네덜란드의 승무, 5번 경기 폴란드의 승, 6번 경기 체코의 승무, 7번 경기 세르비아와 헝가리 승패가 엇갈릴 경기로 예상이 되고요. 8번 경기 슬로베니아의 승, 9번 경기 조지아의 패, 10번 경기 키프로스의 패, 11번 경기 크로아티아의 승, 12번 경기 튀르키예의 승무, 13번 경기 슬로베키아의 무패, 14번 경기 룩셈부르크의 승무, 이렇게 14경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50회차 역시 유로 예선 A매치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회차 발매 공지가 올라오면 다음 회차 분석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